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콘 ZF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니콘 ZFC를 구입한 이유는 이 디자인 때문에 구입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니콘 ZFC를 구입하고 몇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러니까 전 영상하고 조금 아마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 ZFC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정말 필름 카메라 니콘 FM2와 같은 거의 유사한, 거의 빼다 박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을 주고, 후지 필름을 사실 구입하는 이유가 그런 앤틱한 디자인, 그런 이유 때문에 구입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X-T4를 구입하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 그 디자인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정도로 돈을 투자하고 싶진 않았고, 특히나 X-T4 같은 경우는 가격이 200만원, 바디만 했을 때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이면 저는 이미 소니 렌즈군도 있겠다, 아마 소니 풀프레임 바디 한 개 더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왕 사는 거 크롭 바디 중에서 고르고 싶다라고 해서 디자인이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이 나고 셔터 소리가 좋다고 알려진 니콘 ZFC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가장 처음 보이는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품 그립이 끼워져 있거든요. 이 구성으로 만약에 새 거를 구입하게 되면 약 150에서 170 사이가 됩니다. 뭐 지금은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립 하나가 10만원이 넘어요. 저는 물론 중고로 사면서 이걸 한 세트로 다 샀고 108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108만원이었던 이유는 사실 이 렌즈캡 때문인데요. 이렇게 렌즈캡이 없었어요. 렌즈캡을 잃어버렸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2만원을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했고, 집에 있는 49mm 필터를 끼우니까 얼추 맞더라고요. 근데 실제 구경은 52mm입니다. 그래서 이 니콘 ZFC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 디자인 때문에 구입한 이유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스위블 액정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놓으면 약간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A7S3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를 쓰기 전에는 소니 A7C를 구입해서 썼거든요. 그때는 뷰파인더가 진짜 불편해서 뷰파인더를 잘 안 썼는데, 지금 이 니콘 ZFC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가 정말 넓어서 진짜 쓰기 좋더라고요. 물론 A7S3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A7C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렌즈는 28mm. 이 렌즈 구성으로 구했던 이유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조할 수 있고,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같이 나온 렌즈가 바로 이 28mm 렌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줌 렌즈를 사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단 렌즈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쁜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28mm 렌즈 같은 경우는 환산했을 때 한 40몇 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그립이 없으면 정말 불안한 그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립 없이는 사용하기 힘들지만 그립을 빼면 정말 가벼워진다는 장점은 있어요. 이 자체 무게가 원래 가벼웠기 때문에 그립을 장착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어서 주로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서 사진 찍을 일이 있을 때는 액세서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ZFC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7S3로 촬영하고 그리고 액세서리로 이렇게 ZFC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특히 니콘 같은 경우는 FM2라는 그 명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명기의 디자인을 빼다 박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정말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거 셔터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켜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이 마이크 방향에서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셔터 소리 자체가 느낌이 너무 좋고,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원래는 몇 컷이 남았는지 표시되는 창인데, 근데 지금 이 칸 같은 경우는 F값으로 대체가 되었고, 이렇게 켰을 때 F값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작부가 웬만큼 밖에 나와 있는 만큼 이렇게 양손을 쓰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입니다. 저는 소니 바디만 쓰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의 바디를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니콘 ZFC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수가 있고, 이외에 이거를 만약에 서브 바디가 아닌 메인 바디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밤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걸 구입을 망설였던 이유가, X-T4 같은 경우는 속에 그 바디 자체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는데, 보통 보급형 중급형에는 이제 손떨림 방지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셔터 스피드를 어쩔 수 없이 높이게 되면 ISO 값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건 필름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 ISO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밤에 사용한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연사를 웬만큼 하려고 합니다. 연사를 하면 10장 중에 몇 장 정도는 건질 테니까. A7S3를 찍을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A7S3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 기능 자체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를 낮추더라도 흔들림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A7S3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취미로 하는 사진과 영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 게 아닌 이상 조금 불편한 것 같고, 특히 사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영상에서 AF가 진짜 별로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랑 같이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 포커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굳이 이 바디를 구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가성비가 아무리 니콘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알파 6400을 사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뭐 색감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8비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영상이란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구입한 바디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사진 전부 다 찍을 생각이었으면 아마 6,400이나 돈을 조금 더 들였으면 아마 6,600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렌즈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진 렌즈들을 다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6,600이 조금 더 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니콘 ZF-C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이 외에는 뭐 사진의 셔터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하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를 들어보시면 고급형답게 엄청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철 프레임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런 앞쪽에 니콘 각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인 것 같고, 밑에 하부는 완전히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라모델을 만지는 느낌이 같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 뭔가 비싼 카메라 졌을 때 약간 묵직한 느낌이라든지 필름 카메라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묵직함이 없고, 너무 가볍다, 너무 장난감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바디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진 같은 걸 찍을 때는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어쨌든 결과물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바디라서 이렇게 니콘 ZF-C를 잘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바디 같은 경우는 A7S3라는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A7S3 같은 경우는 12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뭐 크롭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아이폰이랑 화소수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아이폰 14 프로가 나오면서 4800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보다도 화소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소수가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화소수가 낮아서 가진 이점이 있는 만큼 화소수가 낮아서 갖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00만 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롭할 수가 있고 사진 찍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니콘 ZF-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니콘 ZF-C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